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식의 차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셀 병합이 된 데이터 표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들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요,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 그리고 유동 범위를 응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와 함께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프,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덱스 함수에 대한 기초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를 바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전 응용 방법으로 인덱스 함수를 통한 유동 범위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프를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배운 인덱스 함수를 통한 유동 범위뿐만 아니라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는요,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오프셋 함수와 상당히 유사한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에는요, 3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참조 범위, 두 번째는 행번호, 세 번째는 열번호가 들어가고요. 이 열번호의 경우에는 옵션 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되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덱스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배열형으로 이루어진 인덱스 함수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의 경우에는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MS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오프셋과 상당히 유사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오프셋 함수의 경우에는 기준 셀이 이렇게 있고 행으로 한 칸을 이동하라고 1을 입력하게 되면은 아래로 한 칸을 바로 이동을 한 반면에 인덱스 함수의 경우에는 행번호로 1값을 넣게 되면은 아래로 한 칸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참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프셋과는 시작되는 번호가 다르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행번호와 열번호 값 안에 0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전체 행과 전체 열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A1과 D4셀까지 A1셀과 D4셀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 안에서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 첫 번째 행은 2행이 되겠죠.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 있는 값, 즉 C1에 있는 값을 불러오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은 3이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함수를 볼까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A1과 D4의 범위에서 세 번째 행과 세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셀의 값, 즉 11의 값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세 번째 함수도 볼까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A1과 D4셀까지 같은 범위에서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열의 값을 불러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번째 행은 있지만 다섯 번째 열은 2열인데 이 범위에서 어긋난 값을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경우에는 참조 오류인 레퍼런스 오류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함수를 입력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0을 입력해서
전체 행과 전체 열을 참조하는 경우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자, 똑같은 범위입니다. A1부터 D4까지의 범위 중에서 0을 통해서 행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즉 전체 열을 참조할 건데 열로만 우측으로 세 번째 열을 참조한다 라고 해서 전체 C열을 참조하는 인덱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C열 전체인 3, 7, 11, 15 이 전체 셀 범위를 불러오게 되겠죠. 이 인덱스 함수를 썸 함수와 같이 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입력했던 A1과 D4 셀의 범위에서 이 범위 3, 7, 11, 15 불려진 범위가 이 썸 함수 안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썸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로 불려온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은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5의 값이 불려지게 될 거고요. 같은 원리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행을 참조하고요. 열로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행의 범위를 참조하는 인덱스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이 1행의 전체 범위가 출력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썸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가 안에 입력이 되면은 이 결과값으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마지막 예제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전체 범위 A1부터 D4셀까지 범위 안에서 0, 0을 통해서 전체 행과 전체 열을 참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의 모든 값이 참조 범위로 이렇게 썸함수 안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1, 2, 3, 4, 5, 6, 7, 8 등등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합한 값이 결과값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A1셀을 참조해라 라고 하면은 이 시트에서는 이 A1셀을 참조하게 되고요. 만약에 B3셀을 참조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B3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하나하나 셀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위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엑셀에서는 이 콜론을 통해서 범위를 지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A1 컬럼 B3을 입력하게 되면은 A1부터 B3까지의 범위인 이 범위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의 경우에는 이 시작 지점부터 콜럼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 지점을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지정함으로써 유동 범위를 적용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직원 목록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직원 목록에서 머리글은 제외를 하고요. 시작 지점은 A2셀로 일단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A2셀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A2셀부터 마지막 셀을 지정을 할 건데요. 이 마지막 셀은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불러올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A부터 C열까지의 전체 범위, 즉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에서 행 번호를 불러올 건데요. 행 번호는 A열, 전체 A열이 되겠죠. 전체 A열에서 빈칸이 아닌 데이터가 있는 셀의 개수를 셀 겁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빈칸이 아닌 셀의 개수를 세어보니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은 12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열로 참조할 값은 3을 그냥 바로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A열부터 C열까지의 전체 범위에서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A열에서의 빈칸을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는 10개였고 10개였기 때문에 12 입력이 돼서 10번째 행을 참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을 참조하게 되면은 결과값으로는 C10인 셀을 참조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인덱스 함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서 A2셀부터 컬럼 C12 입력이 되면서 A2셀부터 C10까지 이 범위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A2부터 C1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만약에 이 표 안에 신규 데이터가 추가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아이디로 김민수라는 직원을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A열부터 C열 전체 범위에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전체 A열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세게 되면은 이번에는 11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A열부터 C열까지 범위에서 11번째 행을 참조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열의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신규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결과값으로는 C11 값이 인덱스 함수로 출력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A2셀부터 C11셀까지 늘어난 범위로 이렇게 범위가 확장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로 하나의 시트 안에 이 시트 안에 하나의 표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는 유동 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로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A1셀을 기준으로 해서 A1셀이면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A1셀을 기준으로 해서 1행부터 1048576행까지 즉 2003 이후 버전에서 제공하는 최대 행까지 범위를 모두 참조할 거예요. 즉 이 범위는 현재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트의 범위가 되겠죠. 모든 범위에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A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고요. 마찬가지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1행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예제 파일의 경우에는 A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9개가 되고요. 1행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9가 출력이 되고 이 값은 7이 출력이 되면서 이 범위 안에서 9번째 행과 7번째 열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G9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데이터만큼 이 마지막 셀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유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직접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프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영상 보시는 중간에 내용이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예제 파일로 오시면은 제가 2개의 시트를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업데이트 차트 유동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시트는 자동 업데이트 차트 표 시트입니다. 이 2개의 시트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요. 사실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 또는 그래프를 만들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개의 시트로 분리해 놨습니다. 자, 일단 자동 업데이트 차트 표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표 시트에 오신 다음에 표 이 데이터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 만들기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확인 눌러서 이 내용을 테이블로 바꿔줄게요. 테이블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 삽입 가시고요. 추천 차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넣어주시면은 이 그래프는 지금 입력된 이 차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 차트는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일단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표 기능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유동 범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추가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표 기능에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된 열 또는 연속된 행만 하나의 표로 취급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실무에서 이용을 하실 때 이 셀 병합 기능,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셀을 합치는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병합된 셀이 있을 경우에는 이 표 기능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 범위로 돌아오신 다음에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를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셀이 분리되면서 병합이 풀리는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이용하시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표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만약에 셀 병합도 많이 되어 있고 문서 서식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 유동 범위와 함께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그래서 유동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셀 병합된 셀을 기준으로 유동 범위를 만드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D2 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클릭된 셀은 이 D2부터 이 2셀까지 이 범위가 클릭됐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된 셀은 D2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이 B5 셀을 클릭하게 되면은 B5부터 C5까지의 범위로 클릭을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된 셀은 B5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같은 원리로 만약에 D1부터 E9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선택이 되는 범위는 D1부터 E9까지가 선택이 되겠지만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는 D1부터 D9까지가 된다는 점 참고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컨트롤 F3키 눌러서 이름 관리자 불러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3개의 유동 범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유동 범위는 레인지 날짜가 되겠고요. 이 레인지 날짜는 이 날짜 열을 참조할 겁니다. 참조 대상은요, A1부터 클릭하시고 콜럼 입력하신 다음에 콜럼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1부터 A1까지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되는데요. 이 뒤에 나타난 범위는 지워주시고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 셀을 설정해 줄 건데요. A열 전체 선택하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count A 함수를 통해서 A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해 줄게요. 가로 닫고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레인지 날짜라는 유동 범위는 참조 대상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컨트롤 F3키로 이름 관리자 오신 다음에 레인지 날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확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매출액을 참조하는 유동 범위를 만들어 줄 거고요. 똑같이 컨트롤 F3키로 이름 관리자 불러온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레인지 매출액을 넣어 줄게요. 참조 대상은 똑같이 시작 셀은 B1 셀이 되겠죠. 근데 이 병합된 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범위가 바로 B1부터 C1까지라고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는 B1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뒤에 있는 C1까지의 데이터는 삭제해 줄 거예요. 콜로 입력하신 다음에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셀을 설정해 줄 건데요. 가로 여시고요. B열을 참조할 건데요. 이렇게 B열을 클릭해 보시면은 B열만 참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B열과 C열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B열부터 C열까지 전체가 참조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 열은 B열이기 때문에 이 B열만 참조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콤마 넣으신 다음에 count A 함수를 통해서 똑같이
B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열만 참조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닫고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인지 매출액 범위가 할당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인지 판매 개수 유동 범위를 할당해 줄게요. 똑같이 참조 대상은요. 이번에는 인덱스 함수가 아니라 오프셋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프셋 넣어주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기준 셀은 D셀 되겠죠? 마찬가지로 D1만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범위는 지워주시고요. 콤마 3번 입력하신 다음에 카운트 A를 통해서 D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 거죠. 똑같이 D열만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2열까지의 범위를 D열만 참조하도록 바꿔주시고요. 가로 닫고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레인지 판매 개수가 할당이 됐습니다. 이 오프셋을 이용한 유동범위의 경우에는 이전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3개의 범위를 만드셨으면요. 닫기를 통해서 이름 관리자 나가 주시고요. 이 표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해 가시고요. 추천 차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넣어 줄게요. 차트가 입력이 됐으면은 좀 차트를 늘려주고요. 일단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을 좀 바꿔줄게요. 제목은 일멸 매출 현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이 매출액과 판매 개수 사이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판매 개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깔리는 형식으로 출력이 됐죠. 이걸 좀 수정해주기 위해서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콤보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판매 개수의 보조축에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판매 개수가 깔끔하게 구분돼서 출력이 됐고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표 기능과 다르게 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입력한 차트의 경우에는 이 범위가 표로 연동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범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돼도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입력한 유동 범위로 이 데이터의 범위를 바꿔줄 건데요. 차트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 판매 개수가 있고요. 지금 빈 데이터 계열은 제거를 통해서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매출액과 판매 개수를 나타낼 건데 매출액의 범위는 저희가 아까 입력한 범위가 되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저희가 범위를 A1부터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행부터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차트 안에 값이 들어가는 범위는 2행부터 지금 보시면은 날짜의 경우에는 2행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2행부터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 범위의 경우에도요. 컨트롤 F3키 눌러서 이 시작되는 지점을요. D1이 아니라 판매 개수의 경우에는 D2부터 바뀌도록 설정해 줄게요. 2행 눌러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매출의 경우에는 B1이 아니라 B2부터 시작되도록 바꿔주시고요. 날짜의 경우에도 A1이 아니라 A2부터 시작되도록 바꿔줄게요. 이해하셨죠? 데이터의 경우에는 A1, 그러니까 즉 이 머리글이 포함된 범위가 아니라 머리글을 제외한 이 실제 데이터만 표 안에 자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범위를 바꿔준 겁니다. 유동 범위를 바꿔주셨으면은 다시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넘어오시고요. 빈 데이터 계열 마찬가지로 제거해 주시고요. 매출액과 판매 개수가 있는데 매출액의 경우에는 편집 넘어가서 계열값의 경우 계열값은 저희가 방금 유동 범위로 입력한 레인지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낌표 다음까지 이 범위를 삭제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레인지 매출액 유동 범위로 바꿔 줄게요. 마찬가지로 판매 개수의 경우에도 편집 클릭해서
뒤에 느낌표 뒤까지 범위 지워주시고요. 저희가 입력했던 레인지 판매 개수로 바꿔줄게요. 똑같이 날짜의 경우에도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날짜의 범위는 느낌표 뒤까지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저희가 입력했던 레인지 날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변경하셨으면 확인 눌러서 창 닫아주시고요. 이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추가가 됐어요. 2018년 1월 9일날 250만원이 팔렸고요. 250만원이 팔렸고 350개가 팔렸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똑같이 자료를 지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중간중간 빈칸이 섞여 있을 때 에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에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아래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